역할을 맡고 있고요. 기후위기 대응 활동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는 최혜영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024 2024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토론회에 귀한 걸음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많은 두 분께서 이제 열지도 그리기에 대해서 그간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여름이 다가오면 그 몸이 약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열지도 그리기 그 나무 온도계를 들고 그 시간에 나가서 5분 전인가 10분 전에 알림이 오거든요.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제 복장을 갖추고 온도계를 들고 나갑니다. 장소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인증 사진을 올리고 그 더위를 참아가고 모기에 뜯기면서 그런 기억이 여름만 되면 저 역시 생생하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수원 시민들과 기후행동 네트워크에서 뜨거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토론회를 통해서 오신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우리가 그려갈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토론 준비를 해주신 우리 수원 그린 트러스트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득현님께서 수원시 녹지의 변화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득현입니다. 제가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토론이 가능하냐고 해서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름 있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요청이 따로 들어왔습니다. 녹지 공간이 늘어나서 온도가 떨어졌다는 증거, 두 번째 녹지 연면적 변화에 대한 자료, 세 번째 수원시 녹지 정책, 선진 사례에 대한 이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토론이냐 발제냐, 토론이라는 거죠. 하지만 일단 교과서입니다. 이 토론집에서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은 일단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요청사항에 대한 부분은 파일을 PPT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을 봐주시면 그래프로 보시는 게 이게 요번에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2023년도에 그래프 보시면 10.1 제곱미터죠, 단위는. 그래서 요거는 수원시에서 발표를 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그대로 게재를 할 수밖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에 대한 녹지에 대한 개념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31쪽의 맨 하단에 보시면 이 지표, 이 면적이 어떻게 산출됐느냐, 생활 녹지에 대한 생활권 도시숲에 대한 컨셉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녹지라고 생각하면 공공 녹지를 생각을 하는데 그 공공 녹지가 아니고 생활권 도시숲이라고 하면 산림 과수목이라든지 또 공원 녹지에 대한 부분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개념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산촌식이 있습니다. 산촌식. 어떻게 해서 10.1제곱미터가 나왔는가에 대한 부분에 산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38페이지. 맨 위에 도표에 어떻게 해서 10.1제곱미터가 나왔는지 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는 앞으로 향후 방향은 면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효율에 대한 부분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언급이 좀 된 부분이고요. 38쪽의 아래쪽 분석을 보시면 공동주택의 녹지에 대한 부분이 수원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대수가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이 단위 면적당 이용 밀도가 도시공원이 0.04명인 거에 대비해서 공동주택은 0.15명, 그러니까 훨씬 더 한 3배, 4배가 넘는 이 인원이 눈 뜨자마자 녹지를 대하는 곳이 아파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녹지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제안 의견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쪽에 40쪽에 보시면 녹지 관리에 대한 부분, 녹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도시 종합 계획하고 같이 환경 계획이 같이 협의해서 진행되도록 법제화됐습니다. 그 부분을 수원시에서 실행을 해가고 있는 첫 단추를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평가를 내렸고요. 이제 그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짧게 아시겠지만 제가 토론이라서 시간이 10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렇게 여러 날의 수가 차이는다니까 이게 짧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 건데요. 이건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아까 이인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8년에 굉장히 무더웠다. 그렇죠? 그때에 이 마침 이 연구소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다행히 왜 수원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광교산, 그다음에 효원공원, 수원시청 이 세 군데를 포인트로 잡아서 연구를 해서 그것이 이 날수 차이가 어디가 어떻게 나는지 쭉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표 보시면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돼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광교산하고 효원공원이 여름이 한 달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효원공원하고 시청이 여름이 한 달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나왔던 우리가 이 아파트와 시멘트로 된 곳이 여름이 2달이 더 긴 거죠. 그게 아주 자료로 나와 있는 좁은 뒤라서 보여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아까 불수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 자연환경연구 과장님께서는 그린 인프라는 시민의 삶의 질, 대기오염 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안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확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은 많이 보셨죠. 실제로 나무가 얼마만큼, 숲이 얼마만큼 또는 녹지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잘 키운 나무 한 그루가 열난편 안 불었다,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나무는 스스로 저렇게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녹지율, 불투수층에 관계돼서 녹지율에 대한 부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숲의 기능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런 자료도 같이 넣어놨습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뭐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원시도 마침 교목이 키 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초하류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3단계로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 녹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이런 효과가 있다. 그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문화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녹지는. 이런 자료들이 실제로 나와 있어서 한번 받으시면 나중에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도시 2인당 생활권 도시국에서 그냥 지금은 녹지의 면적 변화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생활수위라는 컨셉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쪽에 어디 경기도 쪽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봤었는데 경기도는 안 나와 있네요. 네, 안 나와 있네요. 네. 어쨌든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저히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산림 성공 국가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쟤네들은 주로 도심에 녹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좀 떨어져 있어요. 도심에서 나가야. 그래서 그 개념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 계획에 보면 녹지가 현재 증가하고 감소한 부분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서 현재 요 맨 위에 보시면 2009년 대비 1268.427 아니요 제가 잘못 읽었군요.
제곱미터가 어쨌든 감소했다. 120만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시설 녹지 현, 앞에 거는 도시 공원 현황입니다. 뒤에 거는 시설 녹지 현황인 거고, 증가했죠. 얘는, 맨 위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어쨌든 맨 위에 칸을 보시면 공원 면적 증가한 거 대비해서 보통 2030년 도시공원 확보 계획 보면 111제곱미터, 1인당 11제곱미터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녹지 분석 뭐 비슷한 얘기고요. 그래서 수원시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게 이게 수원시에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갈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냐? 신빙성이 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 책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책정한 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 도시, 이건 아까는 녹지 기본 계획이고, 이건 도시 기본 계획이죠. 도시 기본 계획에서 뭐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특징적인 걸 하나 잡아봤습니다. 뭐 변화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전구하고 변화가 있었던 거는 생태 면적률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면적이 아니라 이제는 효능을 따지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그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안, 그 안에도 여러 도시 기본 계획, 요게 처음으로 이제 그 도시 계획을 잡는 분들만 전에는 회의를 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환경 쪽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회의를 시작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저런 내용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녹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뭐 벽자형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있고요. 이제 아까 공동주택 녹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공동주택에 우리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한 경우인데요. 벌써 10분이 지났네요. 이 공동주택이 수원시는 지금 현재 73%를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녹지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지금 관건인데요. 이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거기에 대해 공동주택 녹지 관련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파일을 공유해 드릴 거니까 나중에 참고를 보시면 됩니다. 그 왜 또 그러냐? 수목 관리뿐만 아니라 거기 농약이 있어요. 그래서 농약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 기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녹지 관리 기사가 꼭 있어야 된다. 공동주택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공동주택 아파트의 녹지가 지상이 전부 녹지죠. 지하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녹지가 공공녹지보다 면적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동주택 녹지의 공공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는 공원만 관리해서는 미세먼지를 잡을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인식의 변화를 좀 줘야 된다. 공동주택 농약을 과연 몇 번 쓰고 있을까? 이 경기도연구원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선진국 사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프랑스 나눔 정원인데요. 행정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랑 비슷하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스스로 정원을 갖고 주민들이 배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마을 정원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베를린에 대한 부분인데 베를린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짜투리 공간 그 공간이 예전에는 다 폐쇄적이었어요. 어두운 골목길처럼 거기를 다 정원으로 가꾼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호 소통할 수 있게 양쪽에서 상호 소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거 미국의 요 건강공원은 여기 읽으실 수 있죠? 헬시 파크, 헬시 피플. 저만 읽는 건 아니죠? 그거가 모토입니다. 쟤네들 모토. 건강한 공원이 건강한 사람을 만든다 이 뜻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공원을 체험할 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 국립공원 같은 데 가능하겠죠. 관교사들이 체험 프로그램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통해서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공원 사례. 그 다음에 요 영국 공원 같은 경우 또 미국의 요 공원 같은 특징을 살린 거죠.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또 놀이로 공원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특징적인 거는 다음입니다. 요거 호주는 뭐 이게 우리가 여기는 워낙 공원이 넓다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관심 가는 건 요거였습니다. 일본의 어린이 왕국 공원인데요. 공원에서 유아 체험과 보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좋은 녹지 시설들을 활용하면 공공적으로 활용하면서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례, 우리 것도 또 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오기 전에 바로 전에 받았습니다. 이게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 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손바닥 정원단이 지금 1000명을 돌파하셨대요. 312개 올해 조성을 해서 지금 수원 정원에서 개최를 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특징적으로 생각한 것은 자체적으로 양묘장을 운영해서 그거를 무료 분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어떤 분이 아마 희생이 있었겠지요. 이 기부를 했든 뭘 했든, 근데 하우스까지 아예 지어서 그 하우스에서 양묘를 해서 이 꽃을 나눠주신 거죠.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게 되게 아주 우스워 보였고, 따로 뭐 성과를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원에서 정원으로 마인드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녹지가. 그런 차원에서 좀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작품도 사실은 옆에서 들었는데 일단 여기서 좋은 것만 말씀드리는 걸로. 그래서 손바닥 정원이 2025년도에 266개를 조성해서 1000개를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무튼 1000개도 1000개지만 거기서 목소리는 관리도 좀 더 열심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녹지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이 표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녹지는 복지의 출발이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래서 많은 복지 개념이 있지만 그 많은 복지 개념 중에서 우리가 사는 환경에서의 녹색 복지는 모든 복지의 출발로 이 도표 하나로 설명해 주시면 이론의 근간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의 시간을 드리고 많은 요청을 드렸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10분 안에 담아내시기 정말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 사례와 더불어서 손바닥 정원이라는 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분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참여하셨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참여와 기후행동 실천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솔직한 진심을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참여시민 대표이시고요. 이혜영 님께서 두 번째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8년부터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에 참여했던 시민 이혜영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하는지를 모르고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보니까 지정 토론자도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지만 같이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또 누구보다 진솔하게 제가 했던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제게 주어진 토론의 주제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에 참여한 소감과 기후행동 실천 변화에 대한 저의 경험을 간증해달라는 단순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요청인데 돌이켜보면 또 많은 고민들을 6년간 해왔기 때문에 실천하면서 했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청에 대해서 3가지 요청과 맥락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의 참여 이유와 계기를 말씀드리면, 물론 저의 경험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민 참여 활성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하며, 두 번째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기후 행동에 참여하면서 저와 제 주변에 나타난 변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6년간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시민 참여형 열지도 그리기 확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기후 행동 참여 계기와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광교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영통구 이이동에 거주하면서 이 활동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 혼자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활동이 너무 좋아서 사실 고등학교 다니는, 그때는 중학교였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아들하고 계속 꾸준하게 이 활동을 여름이면 참여를 했고, 하면서 하다 보니 처음에는 첫 해는 호기심 반, 그런 가짐으로 자원봉사 점수도 준다고 하고, 또 내 기후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를 측정한다는 면에서 하게 됐는데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던 자원봉사와 이런 열지도 그리기가 계속 헬스를 거듭해 가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는 일종의 소명감, 사명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제가 여기 있던 내용보다 조금 다른 내용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처음에는 지정된 장소에만 해야 됐고, 점점점 6년을 거쳐가면서 그 도시에 그 지정된 장소에 있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원시 어디든지 도시에서 측정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참여의 폭이 커져갔고, 처음에는 나무 밑이든 그늘에 가서 찍으라고 하셨고, 나중에 저 점점 가면서 양산을 하나씩 지급하기 시작했고, 이런 변화들이 쭉쭉 되면서 제가 같이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가급적이면 6년간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고정된 위치에서 자료를 전송하는 것이 비교 데이터로서의 측정의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고정된 장소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광교산 짝 아락의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여름 7, 8월에는 어디 휴가도 못 가고 고정된 그 지역에 있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사실 그걸 빠지게 되는 것이 또 내 나름의 약속을 어기는 것 같고, 지도가 그려지는 거에서의 내 데이터가 빠지는 것을 보는 게 참 다소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참여하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6년을 흘렸는데, 올해는 아무리 홈페이지를 클릭해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업을.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은 좀 이렇게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만약에 올해 제가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 봤으면 안 했을 것이고,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 안 하는 사업이라 종료가 됐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참여했던 회원들 분께서는 그걸 궁금해하고 같이 저처럼 이런 사명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지들을 해주시는 것이 일단은 다양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계속 지속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참여를 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참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공공의 적이거나 공익적인 활동에 몸을 담거나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다는 것과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 그대로 우리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라는 것은 실천적 선택 앞에 우리는 늘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잠깐만 참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참여와 안다는 것에 이것을 하늘과 땅의 간극이라고 비교한다면 이 간극을 조금 더 좁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참여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명분을 줄 수 있다라면 조금 더 그 사람의 다가오는 걸음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에 기후를 측정하는 그런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서 수원시의 기후 행동이 될 것이고, 그것이 더 모이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될 것이고, 그게 더 모이면 전 세계 온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식적인 기관에서는 온도를 측정하시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기후 변화를 사실은 우리가 내뿜는 온도로 인해서 기후
전체 지구의 기후 온도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삶이 바뀌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참여해보니 6년을 참여해보니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뭐부터 들었냐면, 여기 열기후 참여하면서 이렇게 나무 온도계를 하나씩 주세요. 그거를 처음에 가져가서 저희 집 앞에다 걸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늘 이제 걸고 온도를 보다 보니 그거에 대한 이제 온도를 이렇게 온도에 대한 변화감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그 전에는 그냥 날이 추우니까 옷을 껴입어야 돼, 날이 더우니까 옷을 벗어야 돼, 이런 온도 변화였다면, 그 기후 그 온도계를 하나 내 집 앞에 걸므로 인해서 사계절의 변도와 아침 저녁의 온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행동하면서, 이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변화로 바뀐 것 같아요, 인식의 변화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명분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얼마 쓰는지 모르겠네요. 2분 남았어요. 네, 2분 정도의 마무리.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제가 쓴 내용들은 쭉 같이 한번 그냥 나중에 읽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재연을 해보자고 하면, 이제 정리를 하면 제가 마지막 부분에 51쪽에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들을. 그래서 저는 그런 참여 활동을 통해서 느낀 것들은 진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6년간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우리 몸의 하나하나의 세포처럼 역할들은 막 여러 명, 한 100여 명이 하게 되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활동이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명분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참여했던 데이터들이 우리가 구세군의 그 온도탑, 사랑의 온도탑처럼 이런 우리 데이터가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지를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작은 뭐 그런 형상화된 구세군의 냄비나 그런 온도계처럼 표시가 돼 있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활동들이 눈에 보이는 그 지표가 될 테니까 좀 더 우리가 참여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이 정녕 뭐 예산 문제로 힘들다면 AI가 요즘 너무 많이 발전해 있으니까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홈페이지든지 어디든지 그런 것들이 좀 살아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나머지 더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요즘에 그 기후 행동에 동참한 것을 기회 소득으로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차원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단위의 공동행동 지표를 함께 공유하고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앱 부분과 같이 연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이런 시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수원시의 환경정책이나 기후행동 네트워크, 탄소중립, 자원봉사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포털을 구축해서 참여와 실체 연대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여시민 대표로 이혜영님께서 내 발 내 찻으로 자발적인 참여 유치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명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참여는 쉬웠으나 인기적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 이야기, 공동행동, 행동지표, 공유 실천, 통합에 대한 제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지정토론 세 번째는요, 경기도민 3호군 기후행동 시민과학 사례에 대해서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현정입니다. 경기도민 3호군 기후행동은 사실은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론을 받았을 때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사례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왜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이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 이제 경기도민 350 기후행동은 2021년에 시작을 했어요. 이유는 뭐였냐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도시의 온도를 재보고 우리가 이 온도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자가 핵심은 아니었고요.
이제 경기 비상행동은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의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 기후위기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인지도를 좀 같이 향상시키는 무언가가 필요하고,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이런 공동체 활동들이요 다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2019년 이때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이렇게 활동들이 막 왕성하게 되다가 코로나가 딱 되면서 모든 게 딱 중단되면서 걱정이 됐던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민들이 실제 우리에게 닥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의 이런 활동들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과의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조급한 마음,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31개 시군의 주민들하고,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개별성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31개 시군의 시민들이 같은 테마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가능할까 이제 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도시의 온도를 재고, 그리고 그 온도를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처음에는 저희가 그때 이제 시민들과 할 때는요 이제 그 기상청에도 오셨지만 기상청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기후정보 포털이라는 게 이제 있고, 거기에 보면은 과거 20년의 온도, 그리고 향후 이제 미래의 온도 예측 이런 이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 기후정보 포털에 있는 우리 도시 그리고 우리 동네의 그 평균 온도와 지금의 그러면 우리의 온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온도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우리 지역을 한번 확인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좀 시작이 됐었고, 그러면서 매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지점에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31개 시군의 많은 곳들에게 이렇게 참가 신청을 받았고요. 그래서 총 이제 모였던 지역이 13개 지역에서 대략적으로 신청을 830명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고요. 조사 지점은 389곳 정도가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실제 신청은 800명이 넘게 했는데 참여는 한 380명 정도가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에게, 그러니까 경기 비상행동에게 이 활동이 되게 의미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제가 제 발표 자리에 보면은 13개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 이름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수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은 이미 수원 기후행동 네트워크와 그리고 이제 수원 지역에서 워낙 열심히 하고 계셨기 때문에 수원 시민들이 굳이 여기에, 그러니까 아마 홍보는 됐어도 우리 지역에서 하지 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여기에 참여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13개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같이 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희에게 의미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기존에 그 2021년에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할 때 31개 시군의 비상행동,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네트워크가 지역에 있는 곳이 12곳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실제 이제 여기에서는 한 7개 지역 정도가 비상행동이라던가 기후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들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도 비상행동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2022년까지 활동을 하고 2023년부터는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때부터는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좀
활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제 왕성해졌고, 그리고 실제 경기 비상행동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활동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제 제도 정비를 위한 뭐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기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시민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고 공론화 과정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사업을 챙길 수 있는 활동가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 이제 이 활동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마무리를 하면서 시민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사실 할 수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저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열지도 그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니까 행정 단위에서 아니면 공공기관 단위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러니까 시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관들과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상청 자료에도 보시면은 우리 동네 열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이 이렇게 연도별로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022년, 2023년 이때를 보면은 이제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들이 나타나요. 보면 뭐 오산, 용인, 고양, 김포, 가평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던 지역들에서 기관들, 그러니까 이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도 이런 거 하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진행이 됐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 비상행동이 지역 시민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해볼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찾게 하는 그러한 좀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6페이지를 보면은 이때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사실 저희의 메인은 아니었습니다. 이 이제 온도를 측정하면서 매달마다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테마를 저희가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어떤 영상을 보고 소감물을 써주세요라고 하던가, 아니면 어떤 때는 어떤 책을 읽고 뭐 이렇게 소감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우리 지역에서 뭐 내가 시장이라면 나는 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보고 싶어 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도시에서 그러면 그런 내가 시장이면 어떤 정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도전해보고 싶은 정말로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좀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민들하고 매달 이렇게 소위 말하는 과제를 내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재밌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경기 비상행동은 지역들의 제도와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이것들을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메시지들을 시민들의 목소리로 이렇게 계속 확산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와 관련된 이런 무슨 청원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설명과 함께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게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아졌는데 사실 3년 전만 해도 때 1분 죄송합니다. 네, 3년 전만 해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지금은 정말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민 참여의 형태로 이렇게 계속 시민들과 같이 연습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50 시민과학제 활동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 이런 시군의 시민 참여를 통한 기후 대응의 사회로서의 저변을 확대하는 그러한 활동으로서 저희는 경기 비상행동이 이 활동을 좀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분 안에 자꾸만 시간적으로 제한을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합니다.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나 저희가 또 약속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발제자분과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질의응답 및 참여자분들과 토론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발제하신 분들과 토론 참석해주신 토론자 세 분께서 서로 혹시 더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1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미처 아쉬워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잠깐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네 분 발제자분 두 분과 우리 토론자 세 분께서 어렵게 귀하게 시간 내주시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이 내용은 더 전해야 되겠다. 네,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김현정 차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앞으로의 방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저는 기존에 그러니까 6년 동안 이런 데이터가 쌓였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아마 계속 나빠지고 있다. 뭐 이거를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확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냥 막연하게 숫자와 글자를 보면서 이것들을 인식하는 것과 현장에서 정말로 내가 눈으로 그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가 더 이렇게 추가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 그러면 시민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후정보 포털을 계속 이제 보고 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수원시 안에서도요 동네마다 온도 차이가 이렇게 녹지가 많은 곳과 그리고 실제로 불투수증이 많은 곳은 한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왜 그러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시민들이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들이 열리는 게 이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차이가 왜 만들어지는 건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2도가 낮은 곳과 2도가 높은 곳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러면은 내가 그렇지 못한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랑요. 아까 자료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이제 뭐 7월, 8월 이렇게 2달 동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2달로 안 되겠다. 적어도 4달은 해야 되겠다. 6월부터 최소 9월까지는 해야 되고 만일에 시민들의 이런 더 이렇게 폭넓은 이런 이제 반응과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면 뭐 1년 내내 해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의견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같이 조사를 한 시민들과 함께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곳과 다른 곳들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도시 안에서 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서로 나눌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깊이 한 발짝 더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쨌든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위기는 심해졌고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더 하실 이야기와 함께 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기 전에 토론과 발제 내용 외에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농지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투수층과 불투수층에 대한 차이, 온도 차이에 대해서도 자료로도 확인을 같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의 농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실 분이 플로어에 마침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수원에 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4번 목표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궁진영이라고 합니다. 농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수원이 도시이잖아요. 근데 사실 수원에도 농지가 남아있고 좌장께서 저에게 미리 정보를 주셨는데 지금 수원의 전체 면적 대비 녹지가 한 8%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서수원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아파트도 공공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 상황인데 또 공원으로 예정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후와 이 농지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농지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해결해 주는 곳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서촌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너 시골 산이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시골의 모습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르고 뭐 벼는 쌀나무예요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벼는 사실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논이라는 습지에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서수원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더 밖으로 진출을 하면 굉장히 넓은 논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지만 여전히 그 논들이 메워지고 그것이 밭으로 전용되었다가 다시 건물이 들어선 형태로 변화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 토론하실 때 이득현 이사장님이 수원시가 이제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공원 면적이 늘어날 거다, 개인당.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이고 발전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개발되는 공원들이 어떤 사람은 정말 접근이, 또 다른 분이 얘기해 접근이 용이한 곳도 있을 것이고, 사실 굉장히 접근이 먼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온도 차이 말씀하셨잖아요. 습지가 가지고 있는 온도를 내려주는 기능들은 사실 논들이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래서 수원이 다른 곳보다 좀 시원한 곳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원에도 불투수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기온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논이 많이 남아있고 밭이 많이 남아있어 우리 동네가 마치 개발되지 않은 곳이어서 좀 낙후된 곳?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물론 공원으로 개발되면 사람들이 니네 동네 공원 있어? 그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원을 만들면서 또 많은 생태계가 변화를 하고요. 또 공원 안에 다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깔거나 이래서 다시 메꿔지거나 시멘트화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과 또 우리가 농촌하면 농촌은 마치 낙후된 곳 아니면 농촌은 뭔가 농산물만 생산하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농촌과 도시의 경계도 좀 허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깝게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얼마든지 농지가 있어도 그것이 결코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으로 발상의 전환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실 때 이혜영님이 안다는 것과 참여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제가 여기 기후변화체험관에서 이 열지도 그리기를 할 때 문자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되게 부끄러운데 저도 그 생각, 이거를 매주 참여하면, 나는 어떻게 휴가를 가지?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았던 일에서 굉장히 부끄럽지만, 이 6년간의 결과물을 여기서 보면서 토론을 들으면서, 참여하지 못한 부끄러움은 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그 외에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것들을 해내셨던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다른 실천 방안들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좀 더 나은 수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논지에 대해서 생각의 발상의 전환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5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이 부분은 듣고 싶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궁금하시다 하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혹시 네, 앞에 간단하게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메탄동에 사는 현순교라는 주부인데요. 네. 저는 좀 이렇게 아끼고 절약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차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땅이 있고 나무가 있는 데는 진짜 온도 차이가 2, 3도 나잖아요. 여름 휴가를 강원도로 가면 그런 에어컨 없어도 뭐 발이 시리고 물만 있어도 뭐 그런 걸 느끼고 진짜 광교에 갔을 적에도 거기는 밤에 행사를 하는데 막 춥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했더니 그게 땅이고 나무가 있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도 녹지가 있어야지 좋고 이런 건 알겠고 또 지구온난화, 탄소 중립 이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홍보가 돼서 다 실천할 수 있게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하는 거는 자차를 없앴어요, 제가. 그랬는데 오늘도 오는데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가 혼자 해갖고 되겠느냐고. 그래서 나부터 한다. 나 이런 마음으로 진짜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회의는 많이 하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리더하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갖고 전문가들 주시니까 그런 걸 좀 논의해갖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살 없애시기까지 얼마나 큰 결심과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시민분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전문가분들 5번도 들으셨죠? 네, 말씀하신 거를 아마 잘 새겨 들으셔서 앞으로 반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아니면 더 알고 싶다고 하시는 내용 있으시면 편하게 네,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게 발제와 토론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서 아마 궁금증 해소가 100% 다 되지는 못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림에서 자료집을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옆에 계신 이인신 운영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뭔가를 듣고 싶으신 것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만큼 자동차를 팔 만큼의 실천을 하는 분이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옷도 많이 버리고 네. 음식물도 많이 그쵸. 버리고 그러잖아요. 진짜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옷은 올해 한 번도 안 사고요. 네. 있는 거 하러 가자.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봤을 때 수송교통 분야가 가장 많아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는 점에서 운동가로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이제 시민분들이 요즘에 시민단체에다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실제로 시민들한테 기후변화 관련된 인식도 조사를 해보면은 한국인들이 유럽인들보다도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일상생활에서 하는 실천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이 그거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단체들도 되게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시민들은 이미 텀블러 쓴 지 오래됐고 선생님처럼 실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감시하는 역할을 시민단체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을 얘기해 주셨는데 2020년도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생물보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물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게 교차를 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많다는 건데, 그 만들어내는 게 어떻게 버려지는지 이게 지금 전혀 감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옷 같은 거를 만들 때 파리에서는 수리 비용이라든지 수송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 유럽에서는 에코디자인 협약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이나 에코디자인 협약은 아닌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건데 의류 회사에서 옷을 만들 때 보통은 의류 회사가 옷을 못 팔면 못 판 것들을 이제 폐기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걸 못 하도록 막는 제도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거를 도입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런 시민단체가 일상에서 하는 일에 대한 답을 못 드리는 점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왜냐면 이미 하고 계신다. 다만 시민단체들이 하는 일을 좀 더 많이 봐주시고 거기에서 기업과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감시해주는 역할로 시민단체를 활용해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발언까지 포함 혹시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약속된 시간은 4시이기 때문에요. 좀 빨리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되셨던 우리 이득현 이사장님께서 마무리하실 때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그려보는 게 옆에 보이는 현수막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이라고 점점점을 해놨습니다. 이게 완성형 문장은 아니고요. 결론 내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또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득현 이사장님께서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시고 또 그간의 열지도 그리기와 녹지 관련된 활동들을 해오시면서
여기 오신 우리 플로우에 오신 분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부분 있으시면 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마치 자장인 것처럼 제가 선진 사례를 조사하면서 특히 미국의 경우에 뉴욕시에 같은 경우는 모든 정책이 시민단체가 직접 녹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이 기본 바탕이 되는 힘이 뭐냐면 재단이 기금을 갖고 있어요. 재단이 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행정에서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의 커다란 비전을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2030 도시계획, 녹지계획, 2040 도시계획 보여드렸는데 그런 멋진 계획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그대로 갈 것인지를 우리 시민 참여로 확인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양한 시민의 기호에 하향식 그런 정책이 아니고 다양한 시민의 기호에 맞춰져 가는 게 정책의 일반성이거든요. 선진 정책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다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참여의 개념이 아니라 주인이 된 입장, 주인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입안할 때부터 과정서부터 사후까지 모니터링을 열심히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참여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누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이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 물론 아주 기상이변이긴 했지만 수원시 나무가지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전지전정 제대로 안 하더니 꼽아라. 그래서 전지전정 하시는 업체들이 엄청 바쁘시죠 지금. 그런데 그것이 물론 이제 기호 이상 2기 이상이라고는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사방에서 지금은 어차피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식부터 또 아까 우리 인식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원시는 특히 교통, 수송과 건물에 대한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서부터 지하시설물까지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기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수원시에서 한 5km 떨어지는 야외 산에 올라가서 수원시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니까 특이하게도 수원시만 회색 기둥이 서 있어요. 수원시 구역만 회색 기둥이 하늘로 원기둥처럼 솟아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처럼 그걸 봤습니다. 오염된 연기, 기후가, 공기가 하늘로 기둥처럼 솟아 있는 거죠. 그런 도시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합적인 개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분도 물론 열지도 갖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 더 큰 내용을 갖고 참여하셨을 거라고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종합적으로 아마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느낌적으로 꼭 집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꼭 참여에 대해서 앞장서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 참여할 수 있는 통로 루트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오픈해드리는 기회를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원시민 참여시민 대표로 오신 이혜영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같이 열교에서 같이 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가 수원 살면서 눈이 이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고 진짜 테라스에 눈이 밀려 들어오는데 진짜 밀려 들어올 뻔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여름만 측정해야 될 것인가 온도 변화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다 같이 열 지도 그리기에 많은 시민들과 다 같이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원 기획 네트워크와 두드림에서는 내년도 방향을 고민하실 때 정말 큰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발제를 해주셨던 우리 정의원 수도권 기상청 주무관님도 마지막으로 저희 참여했던 수원 시민분들께
응원이라든가 이 업무를 맡게 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좀 이렇게 업무 한번 이 우리 동네 열지도 그래도 1년 동안 진행을 해봐야 어떤 프로그램인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프로그램과 동시에 내년에 저희 기상청에서 좀 이벤트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에 저희가 이제 본인이 실천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위해 실천한 행동들을 이제 자유 뭐 글이나 영상 뭐 만화 이렇게 자유 형식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 중에서 몇 명을 선정해서 이제 상장과 동시에 상금을 수여할 그런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기상청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약속한 시간이 4시였는데요. 지금 4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간단한 이야기, 느낌을 말씀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어떠셨는지 저희가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이라고 같이 그려가야 되는 오늘 토론회였기 때문에 어떠셨는지 한 분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시가 지나서 다들 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자료집에 읽어보시면 저희가 짧은 시간 안에 전달을 못 드렸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기후위기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가뭄이라든가 폭염이라든가 폭우 등 같은 기후 요인이요, 식량, 물, 농촌, 그다음에 해당 직업군의 건강을 포함해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과 연결이 되고 직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더 큰 피해를 주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불평등, 건강 불평등, 환경 불평등 등이 그것인데요. 폭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건데 공동주택 녹지, 그다음에 공원 녹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동네보다는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쪽방촌이라고 불리는 그 고밀도의 거주지에 사는 거주자분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그래서 이득현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공동주택단지 녹지관리 공공 차원의 협력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제도 정책 현장 행정의 선제적인 준비 필요 안에 이런 불평등을 잘 녹아서 담아낼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또 이득현 이사장님이 더 애써주실 거라고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아마 들으실 때 저하고 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토론자분들의 내용 중에 듣다 보면 저희가 공통된 키워드를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단어. 예를 들면 기후위기, 환경, 시민 참여, 계획, 유기적, 정책, 관계, 지속성, 함께하는, 평등하는 이런 게 저희가 그리는 열지도 그리기의 미래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요. 아까 장을 열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24년도 열지도 그리기 토론회가 아니라 25년을 시작하는 그런 장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걸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아가실 때 내년도를 함께 하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고요. 앞에 보이는 QR코드로 저희 만족도 조사 부탁드리고요. 혹시 오늘 의견을 못 내셨지만 열지도 그리기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거는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양한 의견들 만족도 조사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득현 이사장님 자료 받고 싶으신 분들은 3번 항목 자유 의견 내는 부분에다가 이메일 주소 넣어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